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제는 우리가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참이든 거짓이든 일단은 명확하게 판별되는 것이 명제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서울에는 많은 사람이 산다. 이거 명제일까요? 이 많은이란 말이 참 애매한데 누구는 참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거짓이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가 아니다 라는 게 되고요. 두 번째,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렇죠, 루트 5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우리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제가 되고요. 세 번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인가요? 마름모라고 할 수 없죠. 거짓이 되는 명제입니다. 마지막, x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참인 명제가 되죠. 그렇죠? 물론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x는 마이너스 1, x제곱은 1, 이런 하나하나는 조건이지만 우리가 조건 두 개를 합쳐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제는 2, 3,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집합을 구해보셔야 하는데 전체 집합을 항상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을 확인하고 우리가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보시면은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0 이하인 x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2, 3 밖에 없겠네요. 말고는 음수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집합 2, 3이 되고요. Q의 진리집합은 4의 약수인 1, 2,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어진 우리가 기존에 구한 조건의 그 여집합이 이제 각각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각각 구해보시면은 1, 4, 5가 될 것이고 이건 구해보시면 3과 5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역과 대우를 말하세요. 역이 뭐였냐면은 어떤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것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Q이면 P이다 라고 했었고요. 대우는 역과 동시에 부정까지 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의 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바꿔보시면 x가 1 이상이면 x제곱은 1 이상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대우는 역과 동시에 부정까지 해야 하니까 x가 1보다 작으면 x제곱도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2번의 역은 x제곱이 유리수이면 x도 유리수이다 가 될 것이고, 대우는 x제곱이 유리수가 아니면 x도란 말 아니고 x도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무슨 조건인지 얘기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조건들이 진리집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다 배웠었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진리집합들의 포함 관계를 아시는 게 좋은데요.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뒀을 때 1번은 3의 배수, 6의 배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렇죠, Q가 P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는 Q이면 P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가 X도 1이고 Y도 1인데 Q는 곱했을 때 1된대요. 곱했을 때 1된다 해서 둘 다 항상 1인 상황은 항상 1일 필요는 없죠. 뭐 X가 2이고 Y가 2분의 1이어도 되잖아. 이는
P라는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므로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 조건 P는 풀어보시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므로 결국 Q와 조건이 똑같아지네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같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그럼 이거의 부정을 말해보면 우리가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는 명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주시고요, 어떤은 모든으로 바꿔준다 했었죠. 그리고 뒤에 있는 명제를 부정하는 것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해보시면 이것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나요? 뭐 당연하겠죠.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게 있겠죠. 뭐 x 1, 뭐 0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부정은 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부정해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제곱 빼기 5x 빼기 3은 0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0이 안 되는, 항상 0이 안 될까? 이게? 아마 이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요. 3, 1,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x 빼기 1, x 빼기 3, 2x 더하기 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x가 3일 땐 0이 되잖아. 그래서 이 부정은 거짓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어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닐까요?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죠. 따라서 이것도 거짓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역과 대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역, 대우. 1번 문제 첫 번째 거 역은 a, b가 0이면은 화살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대우는 a, b가 0이 아니면 일단 이게 여기에 이고가 들어갔잖아요. 이고가 들어간 것은 부정을 했을 때 또는이 되기 때문에 a도 0이 아니고 또는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과연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봐야 하는데 역은 지금 참이 될까요? 이게 0이라 해서 둘 다 0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역은 거짓인 것을 알 수 있고, 자, 둘 다 곱했을 때 0이 아니래. 그럼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곱했을 때 0이 아니라는 거는 일단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이거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겠죠. 맞나요?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 진리집합이 여기 포함이 돼야 하잖아. 근데 얘는 진리집합이 A랑 B가 둘 다 0이 아니어야 해. 근데 이 또는이 당연히 얘를 포함하지 않겠냐는 거지. 얘가 더 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대우는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을 먼저 해보시면요. 역은 x가 0 이하 또는 x가 2 이상이면 x 곱하기 x 빼기 2가 0 이상이다. 대우는요. 대우는 이걸 부정해야 하니까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x 곱하기 x 빼기 2가 0 이하다 이렇게 되죠. 0보다 작다. 이거 참이죠. 이 부등식과 이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이 2차 부등식의 진리집합이 이 명제, 이 조건의 진리집합과 지금 같아지기 때문에 참이 되고요. 당연히 이것과 이것도 지금 진리집합이 같기 때문에 이 대우 명제도 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의 역과 대우를 비교할 때는 역과 대우를 하고 참거짓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뭐냐?
진리집합을 무조건 알아내야 한다라는 거. 진리집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7번 세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 지금 이것도 참이고요. 이것도 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3단 문법에 의해서 이 Q랑 Q를 연결지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Q이면 not R이다로 참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첫 번째부터 기억 맞죠? Q이면 not R이다, P이면 not R이다. 니은 R이면 not Q이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명제 대우를 한번 해볼까요? 대우하면 R이면 not Q이다. 이것도 참이 되겠죠.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하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not P면 not Q이다. 이건 거짓이죠. 왜냐면 P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 것 디귿은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마지막 not Q면 R이다. 이거는 니은이 역이 된 거잖아. 근데 역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된다. 8번 문제. 두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 구하래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은 뭐죠? 그렇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기 때문에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지금 이렇게 P가 있는데요. 이게 Q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5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게 포함되는 거니까 5가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미만이다 해도 이건 여전히 포함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5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겠죠. 근데 5가 이 A 더하기 1까지만 와도 우린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1이 5 이하면 되는구나. 따라서 A가 4 이하이면 되므로 최대값은 4가 되겠습니다. 9번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하는데 네모안에 숫자를 넣어보시죠. 일단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잖아. 지금 이게 성립하는지 보고 싶은 건데 둘 다 양수이므로 제곱을 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성립합니다. 일정하게 성립합니다. 첫 번째 빈칸 이거고, 그럼 여기에 지금 a 더하기 1에 제곱한 것과 루트 a 제곱 더하기 1을 제곱한 거를 이항을 하신 거야. 얘를 이렇게 이항하신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요, 실제로 2a만 나옵니다. 근데 2a는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이 부등식이 이걸 이렇게 뺐더니 2a가 나왔고, 이게 양수라는 말은 무엇이냐? 결국 위에 주어진 이 부분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한다는 게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1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빈칸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을 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이다. 이것은 뭐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즉 진리집합이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렇게 등호가 아니고 이렇게 좀 같지 않다는 표시가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이걸 부정하는 게 편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게 참이라는 걸 안다면 또 다른 거 참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였죠? 그렇죠. 명제 대우. 그래서 이걸 대우해보면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뜻이므로, 자, 각자 이거에 진리집합 한번 구해보시죠. 즉 a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는 0, 이게 이제 not P고요. not Q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여기서 not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마이너스 2 하나만 있네요. 근데 이게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쨌든 이 나피의 진리집합에도 마이너스 2가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진다 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4a 빼기 10 더하기 2는 0이므로 따라서 a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부터는 이제 대단원 문제인데 저번 시험 기간 때 대단원 문제 집합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명제를 일단 대단원까지 다 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일 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래요. 이 조건을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가 1 또는 7인데 문제는 진리 집합이 5까지만 있기 때문에 원소가 1만 들어가 있는 집합이 진리 집합이 된다라는 거. 8번 어떤 실수에 부정이 참여되도록 해야 한대요. 그럼 이거는 이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한번 해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a가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는 2차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니까 그렇죠. 근이 판별식이 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이 0 이하다 써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하다 해보시면 a가 9 이상이구나. 따라서 최소값은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역이 참인 것을 고르래요. 그럼 역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봅시다. 역을 해보시면 이게 x는 0 또는 y는 0이면 x제곱 y제곱은 0이래. 근데 또는 0이라는 거는 x는 0이고 y가 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럼 절대 제곱해서 더한 게 0일 수가 없겠죠. 1번 아니네. 2번 이거 역을 해보시면 x랑 y 곱한 게 음수이면 x는 양수이고 y는 음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곱한 게 음수라는 거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꼭 이런 경우 이런 필요는 없는 거죠. 뭐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도 되잖아. 그래서 2번도 틀렸구나. 자, 세 번째 x는 y랑 같으면 절대값 x와 절대값 y도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쵸, 맞겠죠. 이거 같으면 당연히 절대값 한 것도 같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원래 있던 명제가 거짓이었던 거야. 이걸 역을 취하니까 참이 돼버린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4번도 한번 보시면 역을 해보시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2면은 그래도 두 개 더한 건 0보다 크니까 4번 아니고 마지막 5번 이게 좀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x가 y보다 크면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게 음수일 때 만약에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면 이걸 제곱했을 때는 1과 9가 되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5번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주어진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p면 q에다가 참이래요. 이건 뭐야? 결국 또 진리집합을 보셔야 돼. p가 q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 그거 보시면요 q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입니다. 근데 이 안에 p a 빼기 2와 a 더하기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얘네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보면은 결국 둘 다 여기 채워져 있기 때문에 a 빼기 2가 마이너스 1까지만 가도 되고요. a 더하기 1이 5까지 가기만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항상 포함되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은 a가 여기서는 1보다 크다라고 될 것이고 여기서는 4보다 작다라고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려면 a가 1 이상 4 이하가 돼야 한다. 11번
A, B가 전부 다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것은 그쵸. 한 번씩 볼까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란 거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건데 기억은 아니죠. 뭐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기만 해도 이건 성립하니까 기억은 안 된다. 니은, 니은 맞네요. 제곱해서 더해서 0 나오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에서 더해서 0 나오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리을은 아니죠. A도 3, B도 3 이렇게 같은 숫자면은 0이 되기 때문에 항상 둘 다 0일 필요는 없다는 거.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12번 두 조건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Q이면 P이다는 참이지만 P이면 Q이다는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진리집합 Q는 P에 포함이 되지만 P는 Q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라는 거죠. 1번부터 봅시다. 진리집합을 잘 따져보셔야 해. 그럼 1번의 P의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인데 Q의 집합도 1과 마이너스 1이죠. 이거 Q가 P에 포함되지만 P도 Q에 포함되기 때문에 1번은 안 됩니다. 2번 X는 4, 그러니까 진리집합 4고요. Q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4와 4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Q가 P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주어진 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0과 3이 되고요. Q는 3이 되는데 Q가 지금 P에 포함되는데 P는 Q에 안 포함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풀어보시면요. A랑 B가 합집합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고 교집합에서 A가 나왔다는 것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뜻이니까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는 둘 다 서로 포함된다는 거기 때문에 4번도 안 되고요. 마지막 이것 또한 A가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간다는 거는 A가 B와 C의 교집합에 포함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5번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은 이 개념 자체가 P가 Q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3번. 거의 다 끝났네. 13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두 명제 P이면 not Q이다. 그리고 R이면 P이다가 참이래요. 이 말은 뭐냐? 3단 문법에 의해서 근데 이거 두 개 합쳐서 not Q이면 R이다도 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P이면 not R이다는 참인가? 이게 참 아니죠. R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이라 했는데 이거 뭐 대우가 아니고 그쵸? 그래서 기억은 안 된다는 거. 니은 Q가 P에 포함된다는 건 뭐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거죠. 근데 Q이면 P이다가 여기서 참인가? 이게 참인가요? 제가 잘못 썼네요. 얘가 아니고 그치 이거잖아. 이거 얘랑 합친 거니까 이게 R이면 not Q이다네요. 맞나요? 그죠? P끼리 합쳤으니까 아닌데? 이게 P가 아니었네? 어쩐지 문제가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R이면 Q이다가 참이네요. 그래 이렇게 돼야지.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를 한번 대우를 해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얘를 한번 대우를 해보시면요.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이제 3단 문법으로 연결해 보시면 R이면 not P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R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니까 이걸 또 대우해 보시면 P이면 not R이다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기억 맞고요. 2번 Q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Q이면 P이다가 참이라고 하는데 지금 Q이면 not P가 참이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이게 들어간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이거의 합집합이 R에 포함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조건 P 또는 not Q이면 not R이다가 참이라는 거죠. 이게 참이려면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P 또는 not Q이면 not R이래. 그럼 P이면 not R이거나 not Q이면 not R이면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은 이게 맞는 말이잖아. 이게 또는이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P 또는 R이 맞기 때문에 D도 맞는 말이 됩니다. 뭐 여기 뭐 R이면 Q이다도 맞네요. 이거 둘 다 참인 명제죠. 둘 다 참인 명제.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증명을 해볼 건데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 곱하기 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를 증명하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곱해져있는 게 짝수인 게 이걸 증명을 시작하는데 좀 힘들기 때문에 저 대우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명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m 또는 1 그거 이제 그거 해야 하니까 m 또는 n을 그 부정하시면요 대우를 쓰는 거니까 m과 n이 홀수 둘 다 홀수이면 m 곱하기 n도 홀수이다.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얘가 참이라면 만약에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이 대우가 참이라면 이 주어진 명제도 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홀수라 했으니까 제가 m을 2k 플러스 1 n도 2l 빼기 1이라 두겠습니다. 이때 k와 l은 자연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해 보시면은 2k 빼기 1과 2l 빼기 1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4kl 빼기 2k 빼기 2l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홀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2로 묶어보시면은 2kl 빼기 k 빼기 l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요 부분은 2kl 빼기 k 빼기 l은 최소 0이 됩니다. 왜냐하면 k랑 l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k도 1, l도 1인 경우가 이 값이 최소 값이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어도 뒤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근데 보면은 2 곱하기 무언가 더하기 1은 이게 홀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두 개가 홀수니까 그 곱한 것도 홀수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